네, 이번 주에는 또 어떤 일들이 있을까요? 한 주간의 스케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지민 리포터와 자리 함께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오늘 주요 이슈 좀 짚어주시죠. 네, 오늘부터 부산의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가 적용됐습니다. 네, 이에 따라서 이제 사적 모임이 4명까지 가능하고요. 예방접종 완료자를 포함하면 8명까지 가능합니다. 네. 또 식당이나 카페 내에서 밥을 먹거나 차를 마시는 건 밤 10시까지로 1시간 더 늘어났고요. 또 밤 10시부터 다음날 새벽 5시까지는 포장이나 배달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영업이 중단됐던 유흥시설과 노래 연습장의 영업이 다시 시작됐는데요. 네. 대신에 밤 10시부터 다음날 새벽 5시까지는 문을 열 수 없게 했습니다. 네, 그래요. 거의 이렇게 또 한 달 가까이 계속됐던 거리두기 4단계가 이제 끝나고 오늘부터 그러니까 3단계가 시작이 되잖아요. 네. 저희도 지금 방송할 때 칸막이 다 설치를 하고 네, 또 맞습니다. 우리 지민 씨는 마스크도 이렇게 마스크도 착용을 쓰고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방송을 하고 있는데 자, 여러 시설 운영 외에 또 달라지는 점들이 있을까요? 네, 2학기 개학 후에 부분 등교를 이어오던 부산의 학교들이 오늘부터 전면 등교를 시작했습니다. 네. 학교 여건에 따라서 초등학교는 3학년에서 6학년 4분의 3 이상, 중고등학교는 3분의 2 이상의 등교 기준을 각각 적용하고요. 네. 또 유치원이나 초등학교 1, 2학년, 고등학교 3학년 등 소규모 그룹은 이 밀집도 기준에서 제외를 했습니다. 전면 등교가 시작이 되면서 교육청에서는 학교 방역을 위해 각 학교에 방역 물품을 지원하고요. 또 발열 체크나 급식실 방역을 도와줄 인력도 지원할 계획입니다. 네, 사실 수업 시간 같은 경우는 다 마스크 착용을 하고 있으니까 이제 아이들도 굉장히 잘 하더라고요. 맞아요. 그건 괜찮은데 왜 점심 시간 마스크를 벗어야지 밥을 먹을 수가 있으니까 이 점심 시간 방역이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 부산의 확산세가 조금씩 잡히고 또 있는 만큼 지금의 이런 감소세가 앞으로도 잘 유지가 됐으면 싶네요. 자, 계속해서 다음 소식도 알아볼 텐데 오늘부터 시작이 되는 중요한 신청 있죠? 네, 있습니다. 국민지원금 신청이 시작됐는데요. 네. 소득 하위 88% 국민에게 1인당 25만 원씩 제공됩니다. 기준이 1인 가구는 지난 6월 건강보험료 본인 부담금이 17만 원 이하, 4인 가구는 직장 가입자 기준 외벌이는 31만 원, 네. 맞벌이는 39만 원 이하입니다. 네, 신청 첫 주인 이번 주는 출생 연도에 따라 요일제로 신청을 하는데요. 끝자리가 1, 6인 경우 월요일, 2, 7인 경우 화요일, 3, 8인 경우 수요일, 4, 9인 경우 목요일, 5, 0인 경우 금요일입니다. 또 주말에는 요일제가 해제돼서요. 출생연도 끝자리 관계없이 누구나 신청하면 됩니다. 네, 그러니까 일단 예를 들어서 1971년이라든가 1976년에 태어난 분은 오늘이 신청일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72년이나 77년의 출생자는 내일인 화요일, 73년도는 그 다음 수요일 이런 식으로 신청을 하면 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이번 주가 지난다면 이 요일제에 관계없이 신청을 하실 수 있고요. 네. 지급 수단은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충전, 선불카드, 지역사랑 상품권 가운데 고르면 됩니다. 네, 신용카드나 체크카드의 충전을 원할 경우 카드사나 홈페이지 앱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고요. 네. 13일부터는 카드와 연계된 은행에서 오프라인 신청도 할 수 있습니다. 신청 마감일이 10월 29일까지고요. 지원금은 신청한 다음 날 지급이 되고 올해 안에 12월 31일까지 다 사용하셔야 됩니다. 네네. 이 사용이 가능한 곳이 전통시장이나 지역 슈퍼마켓, 식당 등 신청자의 주소지에 있는 지역사랑 상품권 가맹점에서 사용 가능합니다. 네, 이번 지원금 같은 경우에는 대형 마트라든가 백화점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네, 없습니다. 이거 좀 잘 기억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아, 그리고 요즘 문자들 많이 들어오는데 이게 국민지원금 조회 문자 비슷하게 이렇게 해가지고 스미싱 피해가 많다고 하니까 혹시 받아보셨어요? 저는 아직 못 받았는데 저희 부모님이 네. 건너 이런 말을 듣고 오셔가지고 네. 저한테 오늘 나오는데도 말하시더라고요. 그죠. 그런 거 누르면은 개인정보 다 털어간다고 핸드폰 다 털린다고 조심하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요. 여러분 들으셨죠? 그러니까 이렇게 개인정보를 털어가는 스미싱 피해가 참 많다고 하거든요. 좀 의심스러운 문자 무조건 클릭하시지 마시고 그냥 삭제하시기 바랍니다. 자, 계속해서 오늘 소식 알아보도록 하죠. 네, 국회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 질의가 이어집니다.
정부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본격적인 심사에 돌입을 하는데요. 이제 정부가 지난달 3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2022년도 예산안을 보면 내년도 총 지출이 전년 대비 8.3%가 늘어난 604조 4천억 원입니다. 네. 이 604조 원대의 슈퍼 예산을 두고서 여당은 코로나19 사태에서 경기 회복을 위해 재정에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는 좀 긍정적인 입장이고요. 네. 야당은 좀 아니다, 너무 과하다, 재정의 건전성을 지켜야 한다고 좀 대비되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이제 화요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네, 제가 지난주 위클리 스케줄에서 그 KTX의 추석 승차권 예매가 시작이 됐다는 소식을 알려드렸는데요. 네, 내일인 화요일부터는 SRT의 추석 승차권 사전 예매가 시작됩니다. 네. 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100% 온라인으로 판매하고요. 예매 대상이 17일부터 22일까지 6일간 운행하는 모든 SRT 열차의 승차권입니다. 이제 온라인으로 진행이 되는 만큼 인터넷과 모바일 사용이 어려운 만 65세 이상 경로 고객과 장애인을 대상으로 전체 좌석의 10%를 우선 배정하는데요. 네. 이에 따라서 첫날인 내일은 어르신과 장애인분들만 온라인과 전화를 통해 예매를 할 수 있고요. 이후에는 모든 고객을 대상으로 8일에는 경부선, 9일에는 호남선의 명절 승차권 예매가 이어집니다. 네, 그렇군요. 참 그 아침 저녁으로 이제 또 바람이 점점 차가워지고 네, 선선해진 그런 느낌이 드는 거 보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추석 다가오는 게 실감이 나는데 절기는 못 속인다라는 말이 네. 있잖아요. 이렇게 날씨가 바뀌는 거 보면은 참 신기해요. 네, 벌써 화요일이 가을의 세 번째 절기 백로입니다. 네. 보통 이 백로를 가을의 시작으로 보는데요. 그런데 또 기상청에 따르면 아직 가을이 시작된 건 아니라고 해요. 요즘 아침 저녁으로 선선한 게 가을과 비슷한 것 같지만 이건 일시적인 현상이고요. 네. 이제 가을이 시작된다는 게 일 평균 기온이 20도 미만으로 내려간 게 9일 동안 유지될 때 가을이 시작됐다고 말을 해서 네네. 뭐 이런 날씨는 한 이달 말이나 돼야 좀 가을의 시작이다라고 말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왠지 또 낮에는 많이 움직이면 덥고 똑같이 맞아요. 이렇게 땀나고 약간 그래서 꿉꿉해요. 아직은 가을은 아닌 네. 걸로. 네, 그럼 화요일 다른 소식은 어떤 게 있나요? 네, 조명시설 보수공사로 인해서 심야 시간대에 제1만덕터널의 교통통제가 실시됩니다. 네. 제1만덕터널은 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밤 11시부터 다음날 새벽 5시 시간대에 상하행선 전체 차로가 차단되는데요. 통제 기간 동안에 밤 시간대에 제1만덕터널을 이용하는 분들은 제2만덕터널 등 우회로로 지나가셔야 됩니다. 네. 이 제1만덕터널의 공사가 목요일에 끝나거든요. 네. 그래서 목요일부터는 이제 부산터널의 조명보수 공사가 또 시작이 돼서요. 부산터널은 목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밤 11시부터 다음날 새벽 5시 시간대에 상행선 동대신동 방면에 전체 차로가 차단됩니다. 네. 이 기간 동안에 부산터널을 이용하는 분들은 영주동 쪽으로 가는 하행선을 통해서 한 개 차로씩 교행해서 지나가셔야 됩니다. 네, 일단 뭐 이 구간은 상습 정체 구간이긴 하지만 네. 그래도 뭐 밤 11시에서 새벽 5시까지니까 도로 한적하잖아요. 맞아요. 뭐 정체 불편은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수요일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네, 수도권과 부산 등에서 잇따라 차량 시위를 벌였던 자영업자 비상대책위원회가 수요일 전국에서 3,000명이 동시에 참여하는 1인 차량 시위를 예고했습니다. 네. 수도권에서는 정부 서울청사와 서울시청을 그밖에 주요 광역시에서도 시청을 향해서 차량을 운행하겠다고 밝혔는데요. 또 거리두기 연장에 반발을 하면서 이런 일방적인 연장 통보에 경악한다. 형평성 없는 잣대로 자영업자들만의 희생을 강요하는 건 묵과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네, 그래요. 이제 목요일로 한번 가볼까요? 네, 동남권 최대 규모의 제30회 부산 창업박람회가 목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부산 백스코에서 열립니다. 이번 행사가 코로나19로 인해 관심이 쏠리고 있는 무인업종이나 1인 창업 등 언택트 창업부터 밀키트, 외식, 카페 등 다양한 카테고리의 참가 업체들이 예비 창업자들을 만나게 되는데요. 네. 네, 이번 박람회는 코로나19 예방을 위해서 안전수칙을 철저히 준수해서 열리고요. 또 방역 지침에 따라서 전시장 내에서의 음식물 섭취는 별도로 구성된 전용 시식 공간에서만 할 수 있습니다. 네, 요즘 보면은 이렇게 배달만 전문으로 하는 그런 업체라든가 아니면 밀키트를 만들어서 이렇게 맞아요. 판매하는 그런 곳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저도 네네. 자주 이용을 하는데 코로나19 확산 이후에 이 창업 트렌드 자체가 참 많이 바뀐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금요일 소식 한번 알아볼까요? 네, 금요일인 10일은 내년 제20대 대선을 180일 남겨둔 날입니다.
이날부터 후보자 간의 선거운동 위법행위 단속이 강화되는데요. 그래서 금요일부터는 선거 관련 규제나 금지 사항이 늘어납니다. 그전까지 입 후보 예정자의 성명, 사진 등이 게재된 거리 현수막 등의 시설물은 자진 철거해야 합니다. 또 추석을 맞아서 선물을 빙자한 기부 행위 단속도 진행이 되는데요. 금품이나 음식물 등을 제공받은 사람에게는 최고 50배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위법 행위를 신고한 사람에게는 최고 5억의 포상금이 지급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 주간 스케줄 잘 알아봤습니다. 저는 매주 월요일 박지민 리포터 만나면서 이렇게 또 한 주가 시작이 되는구나. 이렇게 정말요? 시간이 가는 걸 느낄 수가 있는데 또 한 주간 스케줄 잘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